안녕하세요. 조국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김조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 세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성경의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위중한 상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느하스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아주 힘든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고통에 겨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강구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강성하여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을 못하게 되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구나, 강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핵책을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이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유혹을 하여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자기들 사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또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청년 한 명이 그 미디안 이방 족속 여자를 데리고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텐트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 그 진노를 이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똑같이 느끼고 분노에 차서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과 그 이방 여인을 함께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흡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 벌을 그치시게 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했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의 그 성구에도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한국은 지금요 현재 종북 주사파들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청와대, 또 국회, 교육계, 언론계, 노동계, 문화계 모든 부서마다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조계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종북 주사파가 무엇인지 한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북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또 김정일, 김일성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다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주체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주체 사상에 물든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20대의 그 대학 운동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각계각층에 40, 50대가 된 오늘날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체사상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미 북한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주체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주체사상이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상이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네, 김정일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그전에는 김정일을, 그전에는 김일성이를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집단이죠. 네, 바로 그러한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 청와대의 비서실 인원들이 전부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옛날 20년대, 20대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80년대죠. 20대 때 그 사람들은 모두 각 대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 총학생 회장은요 주사파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각계각층, 청와대까지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에 갖다가 넘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주사파들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을 후원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밝혀졌죠. 그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모든 부품이 중국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입으로만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한다 했지만은 결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하느냐? 중국은 지금 옛날에 러시아 냉전시대 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맏형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그 맏형 노릇, 종주국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는 개방이 됐지만은 중국은 지금 정치 체제는 그대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반정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실종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경제가 개방됐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정치체제가,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을 지원하게 되고 지금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종속되게, 더 나아가서 중국에 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돕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종북 주사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나라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뺍니다.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만 되면 좋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르다는 것이죠. 과연 국민을 최고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가장 위하는 정치 제도가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 정신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민주주의라 하면은 그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될지 아니면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식 민주주의가 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최고 권력자가 하는 것이에요. 김일성, 김정은이가 이것이 가장 우리 인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민주주의다 하면서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 북한 땅에는 헌법이 있긴 있지만 헌법이라는 것에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도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북한 사회거든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그냥 말 한마디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최측근 사람들도 자기 말 한마디로 다 죽였거든요. 잔인하게 처형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북한식 민주주의라는 것이에요. 지금 문재인과 그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체제로 만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방제,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러는 건데, 자, 그렇게 대통령이 한 사람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리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된다 했을 때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남한은 지금 여러 당이 지금 있죠. 그렇다면 선거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중에 1인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가 1인 지도자가 되죠. 그러면 남북한이 김정은 1인 체제하에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에도 300만 명이 진짜 비참하게 굶어 죽는 그 시기에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는 외국에서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수입해다가 먹고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어서 자기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어서 또 외국의 비싼 온갖 철갑상아리라든가 뭐 온갖 음식을 수입해다가 자기가 개최하는 그 파티에서 먹고 자기만 먹고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던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오늘 김정일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북한에서 뚱뚱한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오늘도 그러한 백성들은 굶어 죽건 말건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건 말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신처럼 섬기고 무조건 맹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종북주사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러한 김정은이를 돕고 김정은이를 지금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이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혹은 사역자 중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집단을 후원한다, 지지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몰라서 우리가 선동당해서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무지하여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지에서 빨리 탈출하여서 빨리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가 또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옛날에 개성공단의 10배 규모로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어진 그 북한 근로자들의 그 임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다 김정일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자기가 화호식하는데 사치하는데 쓰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말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10배로 확대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김정은이의 독재, 잔혹한 독재 정치 체제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통일부에서 올해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표를 본 적이 뉴스에서 있습니다. 자,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지금 그 핵무기 개발 때문에 세계 각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의 핵인질로 살겠다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행정부에서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해서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 문재인과 이 정권의 주사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전이 방사능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그냥 거짓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될 때 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는 그 물질이 이제 있죠. 그 물질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몇 개월 안에 원자폭탄 수백 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해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압도적인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결국은 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폐기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나라 여수에서 출발한 그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기름을 공급했다 하는 뉴스가 발표가 됐죠. 그것도 미국이 그것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그 기름을 여수에서 실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수에서 기름을 싣고 가게 허락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그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그 배의 목적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 배를 여수에서 기름을 싣고 가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글쎄요.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애걸애걸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발 평창에 와주세요. 세계 각국이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 그 일파에 대해서 제발 평창 와주세요. 평창 와주세요. 북한이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계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악독한 조폭 집단 같은 그 집단에게 제발 와달라고 애걸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한이 없죠.
그 다음에 중국에게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얼마나 진짜 홀대를 당했습니까? 그 홀대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진핑이가 문재인에게 아마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재인이가 미국의 눈치도 보잖아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김에 할 수 없이 사드를 일단은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보기에는 저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 오케이,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홀대를 하고 아주 왕무시를 한 거죠. 왕무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번 성과가 좋았다. 성과가 뭐가 좋았습니까? 혼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서 그 일반 대중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 게 그게 중국의 13억 인구와 같이 식사를 한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한 거는 70억 인구와 같이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참, 기가 찹니다. 네, 그 다음에, 추미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라는 사람이죠. 추미애 그 여자죠. 예, 그 사람이, 중국에서 열리는 공산당, 세계각국 공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왜 공산당 모이는 자리에 추미애가 가냔 말이에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 노선을 따른다 하고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한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네. 혹시 우리 국민들 중에 공산주의면 어떠냐 하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공산주의면 어떻습니까? 통일만 되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자는요, 일단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협력했던 사람부터 제거를 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같은 목사라든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먼저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공무원들을 딱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을 다 제거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지식인들을 다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을 추종했던,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월남이 그랬고요. 또 중국이 그랬고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북주사파 지금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사람들 똑똑히 들으시기 바라요. 당신들이 김정은이에게 정권을 넘겼을 때 당신들 살려두지 않습니다. 당신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똑히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북한을 북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납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하려고? 지가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 한마디로 진짜 이 문재인의 그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에게 이번 평창올림픽 참석하는 중국인들에게 15일 무비자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무비자를 발급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에게는 또 5년 복수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들이 이유로 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그 원인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예. 그리고 중국 간첩들이 이미 한국에 엄청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무비자와 5년 복수비자 정책을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요, 북한 간첩과 중국 간첩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인 1급 IT 기술, 우리의 각종 고급 기술들을 다 빼갈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악용한다면요, 북한 간첩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 스파이들이, 북한 간첩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요, 간첩들의 천국이 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1급 기밀들이 다 유출될 수 있는 길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안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 또 기무사, 각종 검찰, 경찰에 있는 공안기관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간첩 잡는 게 주 목적인 그러한 공안기관을 무력화시켜 놨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무비자 또 복수비자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중국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 평택에 중국 차이나타운이 지금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6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60만 명이요. 60만 명이 들어오면요, 그 60만 명이 무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군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한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은 중국에서 스피치를 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중국을 큰 나라 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또 하나, 지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박원순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는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말이 달릴 때 중국이라는 말 엉덩이에 붙어있는 똥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붙어있으면 우리는 된다, 이따위 막말을 한 것이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진짜 분노가 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땅덩어리는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헬조선 아닙니다. 여기서 헬조선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헬조선, 그럽니다.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해외에 나와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많다고요? 실업률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노총 같은 종북주사파들이요,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약 2만 7천 불 되는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발목을 잡은 것이 맨날 파업하고 빨간 님 머리에 두르고 으쌰으쌰 때려 부시자, 차 없애자, 타도하자 투쟁했던 이 민노총과 주사파들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헬조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훌륭한 나라이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청년 여러분들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다고요. 네, 민노총 같은 그 귀족노조, 민노총 같은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 종북주사파들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퍼뜨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종북주사파예요. 종북주사파는 우리 국민들에게 패배주의, 절망감으로 우리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체제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거든요. 혼란을 일으켜야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법원 판사들이 우리나라 그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그 이유를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죄, 집행유예, 흉악범들도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그 법체계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도덕 기준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은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자, 멸망시키고 결국 우리나라를 북한 같은 체제로 만들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왜 그러냐고요? 판사들이 젊었을 때, 고시 공부할 때 김일성에게 장학금을 받고,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온 김일성에게 장학금을 받고 그 주체 사상에 쇠뇌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법원 내에 있었던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사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헬조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일이 김일성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 집단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돌아서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돌아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저 같은 이런 사명자들의 메시지를 잘 듣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러한 사명도 있었지만 베드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애족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 첫째 가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신앙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성경의 비나스가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민족에게 내리는 것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상태, 우리나라의 이 타락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가 임박했음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노를 멈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비나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행동하라 비나스여. 여러분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우리 동포들이 자각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비나스와 같이 창을 들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외치고 불의에 대해서 과감히 하지 말라고 행동으로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국민, 특히 청년들이 비느하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슬기로운 의로운 사람들 되고 복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